네, 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학과 수호쌤입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이제 고3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고3 올라와서 모의고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 원래는 학교에 등교해서 정해진 시간을 맞춰서 이제 수능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모의고사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되게 오래 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시험지를 받아와서 집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좀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수학 가형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분석해 드릴 내용은 우리 이과분들에 해당되는 거죠. 수학 가형에 대한 문항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출제 범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를 보시면요. 수학 1이 전범이고요. 수학 2가 전범이겠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2학년 때 시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분 나오고 확률 통계 미적분은 아직 등교해서 수업을 안 했잖아. 물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조금만 나왔고요. 확률 통계도 아주 조금만 나온 겁니다. 이 두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문항 분풀로 볼게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수능 또는 모의평가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점짜리와 3점짜리는 총 17문항 문제 되어 있고요. 4점 문항이 총 13문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실게요. 이 두 가지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는 누구나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이 4점 문항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영역별로 문항 분포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어요. 수학 1이 13문항, 수학 2가 12문항,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미적분은 3문항, 2문항이죠. 아주 범위가 적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수학 1과 수학 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과분들이다 보니까 수능 범위를 알고 계실 거예요. 수능 범위는요, 수학 2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오해하시죠. 여러분들은 수학 1과 미적분, 확률 통계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수학 2에 대한 부분이 미적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개념도 반드시 잡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4점 문항에 대한 분포를 한번 볼게요. 아까 4점 문항 선생님 몇 문항이라고 그랬죠? 13문항입니다. 그 13문항에 대한 분포예요. 수학은 6문항, 수학 2 6문항, 확률 통계 1문항, 미적분은 거의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4점 문항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학 1과 수학 2의 비중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변별력 문항 선생님이 좀 집어봤습니다. 총 4점짜리 13문항 중에서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는 4점짜리와 또 고민될 수 있는 문항수로 나눠지는데요. 선생님이 그 중에 번호를 좀 찍어봤습니다. 17번, 20번, 21번, 29번, 30번. 여러분들 이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는 앞으로 돌려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골라놓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5문항은 선생님이 이따가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에 대한 총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점, 3점 문항 그거는 1번부터 13번까지와 주관식 서술형이죠. 22번부터 25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총 17문제인데요. 이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25분 안에 모두 다 해결 가능합니다. 선생님 25분 너무 짧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만 먼저 풀어보세요. 25분이 채 안 걸려요. 20분 안쪽에서 다 끝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25분을 잡은 이유는 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4점 문항에서 판가름이 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문항 한 문항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에요. 쉽습니다. 4점짜리 식으로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항이에요. 지수 로그 함수, 수학 1에 있는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영역이었고요. 15번은 수학 2 정적분의 활용, 16번은 수학 2 정적분의 계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문제, 그리고 18번 이것은 수학 1과 확통의 병합 문제예요. 여러분들 수학 1에서의 지수와 확통에서의 순열과 조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조합이라는 단원의 병합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4점짜리 문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3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넘어가서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보시면요. 삼각함수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영역이 나왔습니다. 수학 원 부분이죠. 26번입니다. 삼각함수의 대칭 이동과 각 변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이게 이제 확률 통계가 되겠죠. 4점짜리 문항 중에서 유일하게 확률 통계 부분인데 경우의 수와 원순에 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문항이고요. 28번은 수학 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응용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쌤이 위에서부터 총 9문항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만 연구하신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항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등급, 2등급 상가름을 판가름하는 4점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17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17번은 보편적으로 조금 쉬운 문항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추세입니다. 요즘 추세가 뭐냐면요. 킬러 문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킬러 문항 있죠. 21번, 29번, 30번. 킬러 문항과 준킬러 문항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졌어요. 즉,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살짝 내려가지만 준킬러의 난이도는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푸시다 보면 17번부터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 매우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3차 함수가 있고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되게 쉽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선생님이 변별력 문항으로 좀 뽑았고 난이도도 중상으로 기입을 좀 해놨습니다. 선생님 20번입니다. 20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개념 전혀 없습니다. 문제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 정사각형 있고 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요. 이 정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둘 다 2등분한대요. 그럼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정 가운데 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서 이 y좌표를 설정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ft라고 이해하는 이 직선의 y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너무나 쉬운 개념이고 뭐 개념 자체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실제로 해보시면 숫자보다는 미지수가 많고 미지수에 대한 식의 정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계산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17번과 20번은요.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계산력을 필요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넣어서 여러분들 21번입니다. 조금은 보편적으로 21번 하면요. 여러분들 객관식 중에 가장 마지막 문항이에요. 그럼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풀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예상외로 21번이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킬러 문항이지만 요즘 추세와 같이 킬러와 줄킬러의 구분이 완화됐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항을 생각해 두시고 근데 이 문제만큼 여러분들 유형 자체는 킬러 문항 유형이에요. 근데 계산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사고력도 크게 몇 가지만 포인트만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프만 보시고 규칙성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 규칙성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규칙성, 여러분들 29번도 하면 킬러 문항이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풀어보시면 몇 개 안 나오고 규칙성이 일정한 규칙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9번도요. 킬러 같지 않은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 몇 가지 말씀드렸죠. 총 4문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4문제의 문제들이요. 뭐 특별한 사고력이 필요하거나 창의력이 필요하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필요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산 실수라든가 아니면 그 시계에 관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겠다는 문제고요. 근데 지금 한 문제 남았죠. 여러분들 그 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전형적으로 킬러 문제, 여러분들 변별력을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딱 보시고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야? 뭐 fx 있는데 gx 나오고 나중에 hx도 나와. 너무 식이 복잡해질 수 있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 자체가 조금 어렵게 보여집니다.
선생님이 판단합니다. 요번 3월 모평에서 가장 킬러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는 이 문제 하나입니다. 선생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3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의 목표를 삼으실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노력해서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는 1번부터 29번을 다 맞으려고 노력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96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등급에서도 상위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너무나 오래 잡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죠. 물론 맞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보다는요. 선생님 주요하게 말씀드린 거 이 문제를 제외하고 1번부터 29번까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해결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볼 수 있게 GX 그래프 개형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상황 조건에 맞는 사고력과 계산력까지 요구하는 문항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어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0번은 반드시 한 번 정도 정리하고 풀이 과정 한번 싹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1번부터 30번 중에서 주요 문항 5개 그리고 그 외 4점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한번 해봤고요. 이제 예상 등급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원래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이게 통계가 나오고 성적표가 나오고 전국 등수가 나오고 전체 등급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집에서 시행했잖아요. 성적표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전국에서 몇 등인지 몇 등급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예상한 거예요. 1등은 88점입니다. 원래는 88점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다 분석했습니다. 88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92점입니다. 근데 3월이잖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88점으로 4점짜리 한 문항 정도를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내 예상이 맞을 겁니다. 88점. 그 다음에 2등급 컷은 80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3등급 컷은 69점. 그 다음에 4등급 컷 56점인데 요거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 철저하게 3등급 이상은 올라가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88점이 아니라도 80점 이상이라면 여러분들 수능 때 분명히 1, 2등급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전체 분석을 해보고요. 고3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꿀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1번부터 30분까지 순서대로 푸시죠. 시간 모자르죠. 왜? 중간에 어려운 게 걸리니까. 선생님이 팁 하나 드릴게요. 근데 나는 1번부터 30분까지 순서대로 풀었는데 점수 잘 나와. 난 잘할 수 있어.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자기 실력에 비해서 조금 점수가 좀 덜 나온다. 그러면은 요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을 한 번 정도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험이 시작합니다. 25분 안에요. 2점, 3점짜리 문항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합니다. 쭉 푸는 게 아니고요. 1번부터 13번까지 풀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22번부터 25번까지 푸는 거예요. 쉬운 문항을 먼저 빨리 해결하자. 단 완벽하게 해결해야겠죠. 그 다음에 4점 문항 총 13문항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킬러 문제 3문제를 제외한 이 나머지 4점 문항 10문항. 여러분들은 여기서 목숨 거셔야 돼요. 여기서 목숨 걸 게 아니고 여기서 목숨 걸어야 돼요. 이 10문항을 40분. 여러분들 10문항에 40분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시간이고요. 잘 깊게 보시면 이 10문항까지는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 이거 다 틀렸다고 하자고요. 이 킬러 문항 3문항입니다. 3문항 다 틀리고 위에 거 다 맞았어. 그럼 몇 점 나오는 거예요? 88점이 나오는 거예요. 88점이면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수능에서 2등급은 나옵니다. 최소한 2등급은 깔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서 한두 문제 더 맞힌 다음에 여러분들 1등급 나오는 거예요. 1등급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순서대로 풀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준킬러와 킬러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졌어요.
14번부터 4점짜리가 시작하는데 16번, 17번, 18번에서 어려운 문제 걸립니다. 거기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일단 넘기고 여러분들 분명히 킬러 중에서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과잖아요. 아까 30번 보여드렸잖아. 30번 같이 극상위권을 위한 완전 킬러 문항 분명히 한두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맞으면 좋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맞는데 목점을 삼으시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각함수 원래 기존의 이과분들도 다 하셨던 거죠. 하지만 새로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개정되기 전에 빠져 있다가 개정되면서 다시 들어온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인, 코사인 법칙이죠.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분명히 개정되고 첫 해 수능이에요. 중요하게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이 부분에 관한 문항들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확률 통계.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 중에서도요. 통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확률 부분이에요. 확률 부분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 실수로 놓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한번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예상합니다. 확률과 통계, 확률 부분 18번 또는 27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실수할 여지가 많고 놓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모평 예상 1등급 컷 88점입니다. 수능은 92점이에요. 지금 88점 1등급, 88점이야 1등급이야 좋아하실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1등급 88점 맞았더라도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보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일단 3월 모의고사 어제 집에서 다 시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정돈한 다음에 개념 자체를 다시 쌓고 틀린 문항 정리하는 것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월 달에도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죠. 여러분들 6월 달로 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6월 평가 모의고사가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6월 평가 모의고사까지는 모의고사에 대한 많은 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내신만 준비할 게 아니고 이제는 바로 수험생 고3 수능을 준비하실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3월달 모의고사 잘 정리하시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수험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린학원 수학과 수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